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실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경쟁과 달리 제2야당 정의당은 내부 갈등으로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목표를 지방의회 진출로 낮춰잡았습니다. 청주공항의 국제선 정상화 조치로 여행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문의도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변칙 운영됐던 건국대 의과대학이 충주로 복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의료인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96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36명, 충주 435명, 제천 279명, 단양 87명, 음성 176명, 괴산 142명, 진천 342명, 증평 206명, 보은 156명, 옥천 197명, 영동 21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3만 4,073명, 누적 사망은 11명 늘어 520명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조 친문으로 불리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나섰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곽상원 변호사가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에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준비했지만 국민들이 정치 세력의 분열을 걱정하고 있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원 변호사가 등판하려면 이재명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원조 친문으로 불리는 노영민 전 실장과 맞붙어 두 계파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실장이 유일하게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노 전 실장은 국민의힘 김영환, 이해운 예비후보가 외지 후보라고 비판받는 것을 의식한 듯 충북과 함께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충청북도가 있게까지 중요한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는 경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노영민 예비후보의 경쟁력 조사, 즉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후보로 확정을 할지 전략 공천을 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한 후보에게 일단 우선권이 있지만 비대위가 현재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제3의 후보에게 전략 공천을 주거나 경선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이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당내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현 정부 책임 인사 공천 불가론이 나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 한 분과 함께 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신청 안 하신 분을 전략공천 후보로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0일 전까지 17개 시도지사에 대한 공천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영민 전 실장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 4명의 예비주자 가운데 경선을 통과한 사람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데 제2야당인 정의당은 유독 조용합니다. 기대에 못 미친 대선 지지율에 충북도당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5년 전 19대 대선 당시 충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6.7%의 지지를 얻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대에 부푼 출마 희망자들이 이듬해 제7회 지방선거에 잇따라 등장했고 청주시장은 물론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2명에 지역구 후보도 8명을 선출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정당 득표율 11.96%를 기록하며 바른미래당을 밀어내고
시의회 비례대표 입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흘러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치러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의 충북 지지율은 2.62%에 그쳐 19대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선 직후 윤석열 후보 당선을 막으려는 지지층의 일시이탈을 주 원인으로 꼽았지만 눈물 삼키면서 번호를 바꿔야 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후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주자들을 선별해야 하는 지금까지도 과거 분위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을 거듭한 후보 공모에도 충북지사 도전자는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전해졌고 충북도당이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장군수 후보 공모 역시 희망자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데 자격 검증을 마친 당원은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해 4명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후보는 단 2분으로 그것도 모두 청주시의회에만 편중돼 있습니다. 대선 충격이 남은 데다 지난 총선 때부터 이어진 충북도당 내부 갈등도 여전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이 이번 선거 목표를 지방의회 진출로 낮춰 잡은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성공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4년 후에 명실공히하게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집권을 이뤄내는 진보정치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거고. 진보당과 노동당까지 진보 4당이 선거에 연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마저 무산될 경우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정의당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서울로 이전해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았던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과대학이 충주로 복귀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의대를 향한 지역 의료인 육성 책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 출신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허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의과대학 강의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의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으로 돌아오라는 교육부 감사 이후 충주로 복귀해 본격적인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첫 해입니다. 건대법인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충주 글로컬 캠퍼스의 의과대학 강의동을 비롯해 해부 등 실습실과 도서관의 별도의 의학도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충주에서 이론과 해부 등 실습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의대와 의전원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 150명 남짓. 특히 내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만 뽑아 지역 출신 입시에 좀 더 유리한 의대 체제로 전환됩니다.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대학 우수자 20% 이상, 의과대학은 지역 고교 우수자 40% 이상을 모집하게 되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입학하여 건국대 의대의 이번 충주 복귀 의미는 지역 의료인 육성과 이 낙후된 충주병원의 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충북의 의대 정원은 이 전체적인 환경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정원은 건국대 40명과 충북대 49명으로 전국에서 울산과 제주에 이어 가장 적습니다.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를 하는 지역 의사제와 양성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 대부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 방안 논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근데 지금 중앙에서는 이제 의정협의체 운영이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고 이제 합의하고서 현재까지 이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년까지 의대 정원은 지금 동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원을 늘린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건국대 졸업생은 대부분 서울병원으로, 충북대도 올해 겨우 5분의 1만 모교에서 인턴을 택했습니다.
지역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는 얘긴데 충북 출신이 적은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체 정원 89명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신입생 31명 중 충북 출신은 14명뿐입니다. 우수 학생 유치 차원에서 현재 지역인재 전형 지원 기준은 충북뿐 아니라 충남, 대전, 세종까지 충청권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합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확인되면서 근본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학년도부터 지원 제한을 중학교 출신지까지 확대하는 허위 지역 인재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전북대의 경우 전국 의대 가운데 출신 고등학교를 도권 소재로 제한하고 부모의 3년치 거주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이제 지방대 의대에 지원을 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도권 제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지역주의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란 설명입니다. 대선 이후 지역의사법 제정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지역을 떠나는 졸업생을 붙들 방안부터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와 국제선 증평 등의 정상화 조치로 코로나 불황에 가장 오래 갇혀있던 여행업계가 2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 수요가 피부로 와닿자 청주공항을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위해 전 세계 논의도 발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심초만 기자입니다. 여행사 문을 닫고 안 해본 일 없었다는 김범재 대표는 꼭 2년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 멈췄던 사무실 달력과 시계를 바꾸고 먼지 쌓인 서류를 정리하며 긴 악몽을 털어냅니다. 오미크론 대량 확산과 집단 면역 형성, 이에 따른 정부의 단계적 일상 복귀 정책에 따라 지난달에도 전무했던 예약이 이달 들어 10건 가까이 잡히는 등 여행 수요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입국자 격리, 국제선 제한 등의 규제가 이달에야 풀리면서 여행업계는 코로나 불황에 가장 오래 갇혔던 업종입니다. 택배, 방역 일자리보다 본인들이 배워왔던 오랫동안 해왔던 이런 여행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기대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 이게 업무가 재개된다면 진짜 열심히. 청주의 또 다른 여행사에도 뜸했던 예약 문의가 부쩍 늘어갑니다. 국내 여행 상품 가운데 뒤늦게 한 팀 끼워줄 자리가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봐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계좌번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1인당 5만 원씩 해서 30만 원 먼저 넣어주세요. 다음 달 청주국제공항도 국제선 운영이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청주공항발 베트남 여행 상품을 7월 중에 출시하기로 하고 서둘러 전 세계 일정을 거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일단 묶인 수요가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2년 반 만에 청주공항이 처음 뜨는 거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질 것이고.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도 지난해까지 전면 금지했던 단체 숙박을 이번 학기부터 부분 허용해 최근 괴산 보강초 등을 시작으로 2년간 중단됐던 학교 수학여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색과 구도를 단순화하고 여백과 공간성을 중시하는 한국 단색화 열풍이 불기 시작해 현재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 있다 시간에서는 단색화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흰 캔버스에 검정과 흰색으로만 색을 담아온 김현희 작가를 만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가득 채워져도 그림이 되고 정말로 조금만 가지고도 비워낼 대로 끝까지 비워내도 그림이 되더라. 이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김현희 작가는 검정색에 매료됐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검정이 아닙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로 다 달라요. 제가 표본색으로 여기는 거는 먹색. 그 동양화에 있어서는 먹의 색이고 먹은 또 향이 너무 좋잖아요. 먹색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때 제가
검정을 사용하죠. 재검정을. 그러니까 재검정색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검정은 그러니까 모든 색을 아우르죠. 먹색은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것 같아요. 모든 색을 품고 모든 사유를 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작업. 그러나 남모르는 인고의 시간이 담겼습니다. 파선지에 이렇게 먹이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런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얇은 색을, 그러니까 묽은 색을 수십 번 올려야 돼요.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면 얼룩처럼 이렇게 뭉개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짱짱하게 말랐을 때 다시 올려야 돼요. 수십 번 올려야 돼요. 최근에는 흰색과의 대비에 희열을 느낍니다. 가장 순결하고 고고한 게 또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난 이 두 대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롭고. 검정색을 막 하다가 어느 날 흰 캔버스를 봤을 때 거기서 오는 또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 그래 어느 날 그 안개가 가득한 풍경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에 자욱한 그 뒤에 뭔가 풍경이 있는데 너무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업실을 갔는데 너무 잘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그 안개에 가두자. 가둬서 보면 얘가 어떤 색이 될까. 그래서 정말 용감하게 덮었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어요. 속도감, 손 힘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40대 후반이 돼 꿈꿔오던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 김연희 작가. 캔버스 정중앙에 구도를 잡아보기도 하고 크기를 이기는 세계 대비도 표현해보면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네모로 양쪽에 보다 밀리지 않는 네모.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다 넣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참 신통하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제가 가장 적은 걸 그리고도 똑같은 감흥이 오잖아요. 이게 크게.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김연희 작가의 작품은 동양적 사상의 작가의 정신점을 더 담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작가만의 상징과 비유의 미적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머리가 아팠고 혼란스러웠는데 이 전시장을 와서 모처럼 마음이 진짜 다 털어버리는 것 같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 그 복잡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 명상적인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죠. MBC 뉴스 조미입니다. 임시정부의 아버지로 불리는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기념추진위원회는 어제 유족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가덕면 선생의 묘지 앞에서 창립식을 열었으며 오는 9월 25일 순국일을 맞아 전시회와 학술 세미나를 갖고 생가 답사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주 출신인 신규식 선생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중화민국 대총통 순원으로부터 임시정부 승인을 받아내는 등 주춧돌 역할을 했으나 그 업적이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인근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 건립에 반대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방서동 대책위는 어제 청주지법 앞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알코올 중독 정신병원을 허가한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재판부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건축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건축허가 효력중지 가처분도 신청해 어제 신문이 이뤄졌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AI 교육 선도학교가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37곳을 선도학교로 선정하고 학교당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중고교 9곳은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을 위해 학교당 최대 4,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선도학교는 학생 간 협력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학교로 인공지능 교육을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괴산군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차량을 지원합니다. 괴산군은 국내 유일한 인문계 고교인 괴산고가 12월 1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밤 9시 반 이후 하교용 버스 석 대와 택시 6대를 운영합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